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리스트 베이직 문장삽입 7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오타를 내지 않을까, 또는 교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 되었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석 그리고 해석을 꼼꼼히 해보고 내용 정리도 착실히 해본 뒤에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Granted,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and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tell you when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영어적 지식입니다. 다 챙겨 가셔야 돼요. Granted 뜻이 뭐냐면 인정된 바에 따르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이 되겠는데,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이라고 주어고요. 여기서는 비동사가 되겠죠. 이 apostrophe s는 비동사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the same thing이 주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사이에 지금 부정어 not이 있고요, quite가 같이 쓰여있기 때문에 꽤 같은 것은 아니죠 라고 부정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꽤나 동일한 것은 꽤 같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다 라고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인정된 바에 따르면은 그것은 꽤나 다른 것이다. 그리고 the computer, 바로 컴퓨터는요, 자 다음에 지금 여기서 be going to 나왔죠. 한 번만 더 적어 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으니까 be going to, 그리고 뒤따라서는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이 be going to는 그쵸, 한 단어짜리의 그 will하고 동의어다, 같은 의미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해석은요,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정도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컴퓨터는 할 예정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not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tell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tell이라는 동사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tell이라는 동사는 지금 여기에서는 4형식으로 쓰여 있죠. 4형식,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뒤따라서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when절이 딱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바로 직접 목적어다. 자, 이거 면밀하게 해석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간접 목적어에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when은요 언제라고 읽을게요. 언제 주어 이가 동사 할지를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ell은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말해주다 또는 말하다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간접 목적어에게 언제 주어 이가 동사 할지를 말해주다. 근데 말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be going to를 딱 걸어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튼 그 정도인데, 자 여기서 when 접속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접속사가 아니라 원래는 의문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접속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죠. 주어 보이십니까? something doesn't sound, 자 여기서 sound는 비동사의 일종이고요. 그 뒤따라서 주격 보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게 들리다, 그래서 right가 옳은 정도의 뜻이니까 옳게 들리지 않는다 정도가 되는데, 이 when절에다가 걸어서 읽어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쵸? 무언가가 언제 옳게 들리지 않는지를 정도가 되겠죠. 살짝 까다롭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사를 감각적으로 넣어가지고 완성도 있게 읽어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여기 더 컴퓨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는요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당신에게 언제 무언가가 옳게 들리지 않을지를 별로 말해주지는 않을 거야. 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물론 제시문 이렇게만 읽어가지고는 문맥 전체적인 그 내용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의미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정된 바에 따르면은 그것은 일단 다른 것이야. 그건 다른 건데, 바로 그리고 컴퓨터는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언제 무언가가 옳게 들리지 않을지를 말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정도의 뜻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A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맥상 지금 이 제시문이 들어갈 자리 그 앞에는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는 A가 있는데 결국 이 A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요 A와는 일단 다른 것 같은데 컴퓨터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은 A는 말해주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잘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A는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컴퓨터라고 얘기할게요. 컴퓨터는 뭐 하지 않는다? 그쵸?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이 논리 이해되십니까? A는 말해주는데 컴퓨터인 B는요
말해주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이 A에 관한 특징을 얘기하고 나서 그와 대조적으로 바로 B에 해당하는 컴퓨터는 말해주지 않아.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이 write, 그러니까 when부터 이 write까지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마저 그 지문들을 다 읽고 나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It can be helpful to read your own essay aloud to hear the way how it sounds 까지 우선 그것은요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답니다. can be에 여기 지금 비동사 잡혀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helpful이 바로 주격보호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유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 it은요 가주어가 되겠고 to 이하가 바로 진주어가 되겠죠. 진주어니까 해석은 하는 것이 라고 주어답게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read, 읽는 것이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읽는 것이냐면 your own essay, 뭡니까? 당신 자신의 essay, 당신 자신의 글이라고 의역을 좀 할게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그 글을 어떤 식으로? aloud, 크게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 자신의 글을 크게 읽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to, 뭐 하기 위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to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기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죠. 하기 위해. 그래서 뭐 하기 위해? hear, 듣기 위해요. 근데 무엇을 듣는 거냐면 the way, 어떤 방법을 듣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the way, how는 틀린 구조죠. 그러니까 the way랑 how를 연이어서 쓰진 않습니다. 간단히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the way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선 선행사죠. 그러니까 앞명사가 되고요. 그 뒤따라서 how가 딱 등장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는데 이때 how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계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규칙입니다. 뭡니까? 관계부사 how와 앞명사인 the way를 연이어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기 있는 how는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the way를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how를 생략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how를 날리는 것이 맞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부분은 뭐냐면 how의 대용어가 있죠. how 대신 쓸 수 있는 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2개 정도는 빡빡 떠야 되는데 우선 the way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how 대신에 저희가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째서 적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그리고 이 in which의 대용어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시나 인위치를 쓰는 경우에는 연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 way how는 안 되는데 the way in which 또는요 the way that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의 해석법이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주어 이가 동사 하는 방법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서 있는 이 how가 생략된 구조, how가 없는 지금 the way it sounds의 이 구조도 해석은요. 그치. 주어 이가 동사 하는 방법입니다. 주어 이가 동사 하는 방법. 됐죠? 예, 이 정도로 읽어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그 방법을 듣기 위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어떤 방법이냐면 it sounds 그것이 소리가 나는 방법이죠. 자,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can be helpful. 그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 To read your own essay aloud.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정말로 유용할 수 있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그것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가? 그것이 소리가 나는 그 방법을 듣기 위해서. 됐습니까? And 그리고 it can sometimes be even more beneficial to hear someone else read it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가주어, 진주어로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가주어고요. it 가주어요. 그에 해당하는 진주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beneficial 이라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문맥적으로 beneficial은 그냥 helpful로 처리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helpful.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beneficial은 직접적으로는 이로운 정도의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때때로 can be even more beneficial. 유용할 수 있고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even more를 좀 더 자세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more이라는 건 더라는 비교급이죠. 이 more이라는 비교급 부사 more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저희가 even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때때로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비동사에 해당하는 주격 보어는 beneficial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 to hear, 바로 듣는 것이, 하는 것이 진주어입니다. 근데 무엇을 듣는 거냐면 그 밖의 누군가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역시나 유명한 구조가 하나 나왔죠. 뭡니까? hear,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바로 지각동사 구조이지 않습니까?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뭐하다? 그쵸. 듣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적어 나왔고 뒤따라서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 것이죠. 됐죠? 그 밖의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제가 많은 것들을 적어서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자, 최종 해석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정말로 유용할 수 있어.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읽는 것이 바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그것이 소리가 나는 그 방식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데 바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그 밖의 이가 그것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지문이 쓰여 있는 거냐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있잖아요. 글 쓸 때 뭐 한두 번쯤은 글을 좀 진중하게 써본 적이 있죠. 글을 쓸 때 여러분들 뭐 문장력, 표현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오타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오타를 내면 안 되잖아. 우선 오타를 안 내려고 해야지. 물론 불가피하게 감지가 안 되어가지고 오타가 날 수도 있죠. 소위 말해 잡음이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제일 간단한 건 지금 여기에 소개시켜드린 방법이죠.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유용할 수 있죠. 뭐 하는 거? 당신 자신의 그 어떤 글을 소리 내어서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to hear, 바로 듣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방법을 듣기 위해서. 어떤 방법입니까? 당신의 쓴 그 글 자체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 소리 나는 방법이죠. 이해됐습니까? 저는 뭐 이런 오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맞나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뭡니까? 어떻게 쓰냐면 요거 한번 빼버리죠. 안녕하세요. 그죠? 이거 오타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서 이렇게 했어? 오타죠.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해되죠? 그럼 이걸 한 번쯤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는 이상하잖아. 내가 오타 났네. 이거 오타 고쳐야지. 이렇게. 느낌 오시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죠. 때때로는 뭐 하는 거야? 그죠? 나는 이제 글을 쓴다고 체력을 다 써버렸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야 이거 한번 읽어줘봐라. 나 오타 낸 것 같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줘. 소리 내서 좀 읽어줘. 내가 애초에 쓰려고 했던 표현들 그대로 잘 오타 없이 잘 쓰여 있나 한번 읽어줘. 됐죠? 그래서 그 밖의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 것을 나 입장에서는 듣는 것 있죠? 그것이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글을 쓰고 있구나. 됐죠?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1번에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우선 제가 앞서서 기억이 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쵸? 컴퓨터는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컴퓨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네가 소리 내서 읽어보거나 누군가 소리 내서 읽어보고 한번 들어봐. 그러면 그거 글쓰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야. 정도로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ither reading. 자, 여기서 either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우리가 either라는 어떤 표현을 쓰려고 하면 이 either 앞서서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가 언급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뭐 A의 경우와 B의 경우 둘 다 각각이라는 의미거든. 이해됐죠? 그럼 두 가지 경우 보입니까? 너 자신 스스로 크게 읽어보는 거랑 누군가가 읽는 걸 내가 들어보는 거. 이 두 가지 경우의 읽기 괜찮죠?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will help, 바로 도울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챙겨가셔야 될 연어 구조가 하나 있죠. 뭡니까? help 목적어 to 동사 원형. 물론 여기서 to는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는 것을 뭐하다? 예, 돕다 정도의 뜻이죠. 각각의 읽기. 전자이든 후자이든 각각의 읽기는 도울 것이다. 당신이 hear, 듣는 것을. 근데 무엇을 듣습니까? things. 여러 가지 항목들을 듣는 것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 항목들은 어떤 항목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구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이때의 대시 뭐냐? 파악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했죠. 여러분 분석 안 하면 이거 못 맞춥니다. 계속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즉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미완성이죠. 미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 딱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고. 어딥니까? notice, 무언가를 주목하다라는 타동사거든? 됐습니까? 그런데 뒤따라서 그치, 목적어 없다고요.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당신이 아마도 주목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항들, 부분들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아마도 주목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항들을 듣는 것을 도울 것이다.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otherwise 한번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최종 해석을, 그러니까 이 왼 앞까지만 한번 해드리면 각각의 읽기,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어찌되었든 이것들은요 도울 것인데 당신이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듣는 것을 도울 거야. 각각 읽어보면은 당신이 어떤 부분들을 듣는 것을 도와줄 건데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마도 주목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무시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 부분들을 듣도록 허락한다고요. 이거 어떤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 작업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오타를 걸러내는 작업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타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읽든 친구가 옆에서 읽어주든 간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 두 가지 중 어떤 한 가지 방식을 동원하면 그것은 당신이 안 했다면은 무시하고 지나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이 오타들 있잖아요. 오타 부분들. 그 부분들을 잘 포착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when 뭐 할 때요. editing silently. 그쵸? when 뭐뭐 할 때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편집할 때 when ing. 우선 이 ing를 분사구문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다 정도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편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편집할 때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오타의 부분들을 듣도록 도와줄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 문장하고요. 위에 있는 이 도입부는 유기성이 충분히 있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도움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당신이 무시하고 지나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밝혀준다. 그죠? 한 번씩 꼭꼭꼭 찝어주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다 생각이 좀 들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feel uncomfortable having someone read to you, however, or if you simply don't have someone you can ask to do it, you can have your computer read your essay to you 까지가 되겠는데 일단 여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빡 오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찍더라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찍어봐야 된다. 앞서서 컴퓨터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제시문에서. 그래서 여기 3번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일 당신이 feel, 느껴진다면 어떻게요?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됐죠? 문제는 뭡니까? 나처럼 뭔데요? 아싸인 경우. 됐죠? 아싸인데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크게 읽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과 옆에서 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그 아싸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상황. 근데 책은 써야겠고, 그죠? 어쨌든 당신이 불편하게 진다면 근데 뭐 하면서 여기서 이 ing는 분사구문 처리합시다. 그래서 하면서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뭐 하면서? 분사구문, 구문. having, 가지면서라고 해석을 할 텐데 뒤에 눈이 빨리 갔다고 오셔야죠. 자, 뭡니까? 사역동사 구조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밑에 적어드렸는데 have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어 이가 동사원형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누군가가 읽도록 시키면서 당신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할아버님이죠. 제 옆에 할아버지께서 있으셔. 할아버지 제가 이거 오타와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읽어주십시오. 하긴 좀 그렇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무렴 내가 더 잘 읽겠지. 여튼 내 입장에서 어떻다. 나보다 손 윗사람에게 이거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신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근데 누군가 당신에게 읽어주도록 시키면서 그러니까 시킬 만한 사람한테 시켜야지 그렇게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렇다면은 however 자 여기서는 however라는 접속 부사가 나왔죠. 원칙적으로 이 however는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어가실 때 맨 앞에다 빼고 먼저 읽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은 정말로 유용할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 하지만 이라고 제일 처음으로 빼가지고 읽는다고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읽어주도록 시키면서는 영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럴 때 그렇다면은 또는요 당신이 단순히 have 누군가를 같이 갖고 있지 않을 때 여기서 누군가를 갖고 있지 않을 때라는 것은 누군가 옆에 없을 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냐면은 여기서는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정도가 생략이 돼 있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 이 연어 구조가 빨리 떠야 돼요. 제가 지금 안 적어드렸는데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정말로 어려운 구조들을 그냥 건조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건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조들은 보려고 애쓰셔야만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 목적어 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뭐하다? 요구하다. 이 구조가 먼저 머릿속에 떠야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you can ask to do it이 미완성처럼 보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적 없잖아 지금. 됐죠? 그래서 해석은요.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요청을 하는데 누군가가 읽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그 누군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당신이 그것을 읽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누군가를 당신이 단순히 옆에 두고 있지 않다면은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주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만일 당신이 단순하게 봤을 때 누군가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근데 이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냐면은 당신이 요청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예요. 바로 그것을 해주도록 그것을 읽어달라고.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완성입니다. 완성 아닙니다. 됐죠? 자 우선 여기까지 딱 읽어보았을 때 상황이 두 가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싸의 상황, 저의 상황이죠. 누군가 옆에서 읽어줬으면 하는데 할아버님밖에 없죠. 할아버지밖에 없어가지고 부탁드리기엔 좀 불편한 또는 아예 할아버지조차도 없을 때 단순히 내 옆에 누군가를 두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 그죠? 만일 그렇다면은 까지가 지금 부사절입니다. 자 부사절 수식어가 나왔으니까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 게 맞죠. 주절의 주어 동사 당신은 can have 가질 수 있어 그죠? 역시나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빨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다라고 했지만 사역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시키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당신은 시킬 수 있어. 무엇이? 그쵸. 당신의 컴퓨터가 read, 읽도록. 근데 무엇을요? 당신의 에세이, 당신의 글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에세이를 읽어주도록 컴퓨터로 하여금 시킬 수 있다고요. 요새는 정말로 이게 너무 발달을 했죠. 음성 AI. 그러니까 주어진 텍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그 사이트나 그죠? AI한테 딱 입력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다 읽어주지 않겠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었죠?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를 두고 있지 않다면은 컴퓨터를 이용해보라. 컴퓨터가 너를 위해서 읽어줄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에 3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재심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기억이 좀 나셔야 됩니다. 인정된 바에 따르면 그것은 다른 것이다. 같거나 같지가 않아요. 무엇과? 문맥상
그쵸? 사람들이 실제로 읽어주는 거랑 컴퓨터가 읽어주는 그 방식은 같지가 않죠. 앞서서 제가 여기서 A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뭡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읽어주거나 나 자신 스스로 크게 읽거나. 그것과는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는 꽤나 다른 얘기죠. 그리고 컴퓨터는요,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죠. 뭐를? 그치. 언제 무언가가 옳게 들리지 않는지를 말해주지 않죠. 아까 그랬잖아. 만약에 오타가 이렇게 나있다 칩시다. 그러면 옆에서 이것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있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민영아, 너는 이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하겠죠. 너 이거 틀렸잖아, 이놈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고쳐주시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컴퓨터가 읽을 때는 어떨까요? 컴퓨터가 읽어줄 때는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요렇게 읽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언제 무언가가 옳게 소리 나지 않는지, 잘 들리지 않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고지것들을 저희가 입력한 그 방식 그대로 읽어주죠. 됐습니까? 거기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얘가 이렇게 읽었지? 이해됐죠? 아, 이 부분이 오타가 있구나라고 추론해 가잖아요. 지적해 주지 않는다고, 컴퓨터는. 자,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그냥 적혀있는 그 문자를 고지고대로 컴퓨터는 읽어주지, 언제 무언가가 옳게 소리가 나지 않는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시문이 3번에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 4번도 괜찮고 5번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뒤를 살짝 읽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확신이 생긴다고요. 컴퓨터는 또한 보이십니까? 그리고 부정어 not이 있죠. 됐죠? 자, 지금 제시문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컴퓨터는 지적해주지 않아. 또한 stumble over 뭡니까? 더듬거리지도 않을 거야. 더듬어서 얘기해주지 않죠. 그냥 정확한 인토네이션, 정확한 어떤 속도, 정해진 속도와 어떤 그 톤을 유지하면서 따다다닥 읽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는요, 또한 오타의 부분들을 더듬으면서 읽어주진 않을 거야. 그냥 오타가 나든 안 나든 일정한 속도 그대로 읽을 거야. 역시 여기서 지금 또한이라는 부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할 수 없었고 또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요 3번 부분이 충분히 유기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거죠. 다음에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역시나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awkward 뭐예요? 어색한 부분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색한 부분들을 더듬으면서 읽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it will just flow right on through 정도가 되겠는데, 컴퓨터는요 will just flow right on through 정도가 되겠는데, 컴퓨터는 단지, 자 여기서 flow right on through 있죠. 이것은 꼼꼼히 읽다, 정확히 읽어주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단지 정확히 읽을 것이다, 그냥 쓰여있는 고지고대로 읽을 것이다, 또박또박 읽을 것이다 정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hearing the computer read your writing to be a very different experience from reading it yourself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도 지금 틀렸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한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때 이 동사라는 건 정확히는 술어 동사죠. 우리가 술어 동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비동사가 나왔는데 술어 동사로 쓸 수 있는 비동사는 5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5가지입니다. 뭡니까? am, are, is, was, were. 그러니까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이 주어 뒤에 술어 자리에 비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am, are, is, was, were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to be가 나와 있는데, 그럼 to be는 뭐냐? to be는 바로 준동사라 부르죠. 준동사는 요 술어 자리에 쓰지 못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준동사 4인방 누가 있습니까? to be, be, being, 다음에 been. 이 준동사 4인방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어 D, 이 수로 자리에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 문장에는 다시 한 번 더. 한 문장에는 주어와 수로가 있어야 하죠. 됐습니까? 여기 이 to be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로 동사의 자리인데 지금 이 수로 자리에 자격이 없는 준동사 to be가 쓰여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치. to be가 아닌 여기서는 is로 고쳐주시는 것이 맞겠죠. 왜요? 여기서 이 hearing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is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hearing, 듣는 것은 근데 무엇을 듣는 거냐면은 컴퓨터가 읽어주는 걸 무엇을요? 타동사의 그 목적어죠. 당신의 에세이를. 컴퓨터가 당신의 에세이, 당신의 글을 읽어주는 것을 당신 입장에서는 듣는 것은 is, 이더라. 뭡니까? 자, 이게 비동사 나왔고 a very different experience가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다른, 매우 색다른 경험이다 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과는 다른 거냐면은 from reading 읽는 것이 되겠는데 무엇을요? 그것을 너 스스로가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 것이랑 컴퓨터가 그것을 읽는 걸 듣는 것이랑은 또 다르죠. 그죠?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인간답지 않잖아. 하지만 요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답죠. 뭐 네이버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죠? 정말로 그 AI, 음성 인식 AI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한 나머지 유튜브로도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이 실제로 읽어주는 거랑 컴퓨터가 읽어주는 건 좀 다른 경험이긴 해 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컴퓨터가 당신의 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바로 그것을 스스로 듣는 것과는 매우 다른, 매우 색다른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f you have never tried it, 만일 당신이 never, 결코 have pp죠. 여기서는 have pp입니다. 뭡니까? 완료가 되겠죠. 완료. 해본 적이 없다면 tried it. 바로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까지가 부사절 수식어. 그죠? 당신이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은 you might find. 당신은 아마도 알아낼지도 모르고 파악할지 모르는데 that 이하라고요. 뭐라고 파악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 연어 구조도 꼭 좀 챙겨가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조금 더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면 주어, 타동사, 명사절, 대절, 목적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당신이 파악하고 당신이 알아차린다라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 find라는 건 발견하다, 그냥 깨닫다라고 할게요. 깨닫다. 그래서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무엇을? 당신이 어떤 부분들을 주목한다는 것을. 근데 어떤 부분입니까? revision. 뭐죠? 수정과 편집과 교정이죠. 됐습니까? 수정과 편집과 교정이 되겠죠. 교정을 위한 어떤 부분들을 당신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깨달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컴퓨터가 읽어주는 것은 인간이 읽어주는 것이랑은 사뭇 다른, 꽤나 다른 경험을 선사할 텐데 당신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건데 당신이 결국 컴퓨터가 일관성 있게 읽어주는 그 사이에서 뭔가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 부분들을 당신이 발견하는 걸 당신은 깨닫는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면 당신은 깨달을 거야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결코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컴퓨터가 찾아주는 셈이죠. 느낌 오셨죠? 네, 바로 뭡니까?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넘길게요. 여기 areas.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이나 교정이나 교열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didn't notice. 당신이 뭐 하지 못했던. 앞전에는, 그러니까 컴퓨터 읽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당신이 발견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깨달을지도 모른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도 이때 이 that은 뭘까요? 그쵸. 목관대죠. 목관대.
왜요? 지금 notice는 원칙적으로 타동사죠. 그런데 뒤따라서 뭐가 없습니까? 목적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고, 이때 이 목관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은요, 앞서 있는 이 areas를 꾸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 you might부터만 최종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당신은 깨달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떤 부분들을 발견한다는 것을,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수정과 편집과 교정 교열이 필요한, 그것을 위한 부분들을 당신이 발견한다는 걸 깨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당신이 컴퓨터 읽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결코 당신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잡음이다. 그러니까 뭔가 글쓰기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어떤 그 큰 맥락이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만 이 글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저희가 3번으로 맞췄고요. 자, 여기 어법 문제 A와 B도 다 풀어봤죠. The way, how 같은 경우에는 the way로, 그래서 how를 생략해야 맞고, to be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라서 수로동사 자격이 있는 is로 동명사 주어였으니까 is로 고쳐주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